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하자 유형을 낱낱이 파헤쳐드릴 아나운서 정희현, 이완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난번엔 전용부의 하자 점검을 해봤잖아요. 어떤 유형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스마트해진 기분이랄까요?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공동주택의 공용부 하자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용부요. 공용부는 내 집이 아닌데 개인이 점검을 하나요? 보통 안 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공용부는 입주민들이 직접 점검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용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 전체가 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입주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미리 하자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넓은 아파트를 다 돌아다녀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용부인가요? 네, 공용부는 단지 출입구부터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상가까지 전용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말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입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거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공동주택에는 평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체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 전기실 등의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환기구인데요. 환기구요? 네네. 이 환기구가 보행로에 면해 있을 경우에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의해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보행로에 돌출되는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환기구뿐만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 분리수거함 등 보행로와 간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보행로가 갑자기 좁아진다거나 이렇게 설치 시설이 튀어나와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요?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데요? 네,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이 도를 경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 경계석이요? 네, 경계석 모서리는 뾰족하지 않게 못딱이나 라운딩 처리를 하여 보행 안전사고 및 차량 타이어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아파트 출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아파트 출입구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차 차단기요? 네, 정확히는 차단기 아래에 있는 차로 폭인데요. 차량이 통행하기 위한 유효폭이 부족한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출입구는 차가 회전하면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폭이 충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가깝게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요. 네, 차로 폭은 진출입로 각각 3m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초기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단기가 설치되는 부분에 차로 폭이 좁아들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주차 차단기 폭 약 0.5m를 제외하고 차로 유효폭은 3m 이상을 확보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건데요. 지하주차장 내려가기 전에 지하주차장에는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직업상 뉴스나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침수나 무너짐 같은 끔찍한 사고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하주차장 침수를 우려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레벨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부수적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부배 처리를 하여 우수가 외부로 흘러가게 하거나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입된 우수를 배출하고 차수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지하주차장 입구 쪽이 더 높아야 되군요. 욕실 같은 작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야외 공간에도 구배 처리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고인다거나 자꾸 흘러 들어온다면 트렌치와 구배 여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볼까요? 네, 잠깐만요. 저 내려가기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요? 네, 지금 이 아파트에는 없는데요. 낮은 굴뚝 높이에 투명한 창이 설치된 시설물을 본 적 있습니까? 저 그거 알 것 같은데요. 그 채광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채광창은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인데요. 지상에서는 채광창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채광창 하부에는 안전 거물망과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하 주차장으로 왔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움직이는 곳이니만큼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네, 몇 년 전 이슈가 된 택배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그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택배사와 또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었던 그 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지상층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공원처럼 꾸민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 경우 지상층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되는 것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 기존 지하 주차장의 통로 높이는 법적으로 2.3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경우 2.3m가 넘는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3년 12월 이후로 승인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층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 주차장 통로 높이가 2.7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하 1층까지 해당이 되고 표지판과 배관을 제외한 유효 높이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네, 높은 택배 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길은요, 물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인 것 같은데 문 쪽에는 배수로가 없네요. 네, 이것은 출입구를 통행할 때 유모차나 신발굽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하여 배수로를 바닥 하부로 매립하여 설치한 좋은 사례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곳도 지하 주차장만큼이나 습한 곳이라 결로가 잘 생길 것 같아요. 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공기가 정체되어 결로가 발생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결로수는 바닥을 미끄럽게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제습이나 환기를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계단실과 복도입니다. 계단실에는 하자가 발생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과연 그럴까요? 이곳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생명까지요? 네, 먼저 이 방화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방화문은 화재 시 불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방화문의 문틀과 문짝에는 이 틈을 없애기 위하여 가스켓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용부 현관에도 가스켓이 설치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스켓은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 격벽 등에 의하여 가스켓이 끊길 경우 틈새가 발생하여 방화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복도나 홀에서 자주 보이는 하자 중에 하나는 바로 벽체 타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타일 한두 개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건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1층 홀에서와 같이 대형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 입주민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위험하네요. 그런데 왜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구조체가 변형되거나 타일과 바탕체의 팽창 수축에 의하여 타일이 탈락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흡수율이 낮은 폴리싱 타일을 압착 시멘트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타일 접착 시간, 즉 오픈 타임을 준수하지 않아 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렇게 공용부의 하자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인가요? 물과 공기가 잘 순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빗물과 결로로 인한 하자 유형이 많네요. 네, 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입주민들은
단지 내 조경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아름다운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에도 하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공 지반 위에 식재된 나무의 경우 배수 불량에 의하여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겠습니까? 네. 우수 드레인이라고 빗물을 내려보내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배관 하부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집수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수정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는 우수 드레인으로 내려온 물이 밖으로 튀지 않고 집수정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아, 물이 고이고 얼어붙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더 안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은 아파트의 필수적인 부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아무래도 악취가 세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대 정면을 피해서 배치해야겠죠. 네, 그리고 환기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되고 네. 특히 수전이 설치되는 곳에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의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여기는 어떤 하자 유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이니까 넘어지지 않게 마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잘 아시는데요.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차나 보행 시 간섭이 되는 시설들을 없애야 합니다. 네. 바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오늘 많이 본 트렌치인데요? 네, 놀이터의 배수 시설은 꼭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와 지변 사이에는 단차나 틈새를 없애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의 공용부 하자를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계단이나 조경 같은 곳은 우리 집 내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선뜻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나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이 달린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신데요. 물론 하자가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SH는 하자 저감을 위해서 이 외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직접 시공제 시행, SH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중공도면 공개, 100년 이상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100년 주택 추진까지 SH는 하자 제로 고품질 아파트를 위해서 또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